네, 오늘은 현금 인출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만약에 1억 원을 통장에서 인출한 다음에 이걸 아들한테 증여했죠? 그 증여받은 아들은 이걸 현금으로 다 술집에서 사용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절세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상속 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상속세 계산 구조의 일부인데요, 이게. 상속 재산 가액에다가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등의 산입액을 더해서 그 재산을 총 상속 재산 가액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신 그 날짜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자산들에 대한 내역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보면요. 만약에 2018년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최근 2년 동안에 현금 인출 내역이 5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그 넘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가산해서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1년 전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개가 각각이에요. 만약에 1년 내에는 1억 9천이지만 2년으로 봤을 땐 5억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각각 만약에 충족하면 그 금액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상속 재산으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5억과 2억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아래의 재산별로 파악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1년 안에 출금된 내역이 1억 9천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한 거, 분양권을 처분한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1억 9천이었다. 그리고 차량 판매한 대금이 1억이었다. 이거는 합산해서는 이 금액을 넘어설 수 있지만 각각은 2억이 안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이 규정을. 근데 이때 이 5억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각 자산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각 자산 그룹별로 5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안 받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이걸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에 대한 법 조문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조에 있는 규정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상속받은 걸로 그냥 추정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보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은 돈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뭐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아까 보셨죠? 그 재산 종류별로 요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인데 그거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처가. 그 이상 분명히 출금이 됐고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2번이 있는데 2번은 뭐냐면 채무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내 자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상가를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최근에 1억 이것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받은 대출 최근 1년 사이에 3억을 대출받았는데 이 3억에 대한 용도가 불분명하다. 대출은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규정해 놓은 게 그래도 80%는 소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 부모님이니까. 만약에 못 소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과세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 1년 동안에 인출한 금액이 3억 원이에요. 근데 내가 입증을 2억 4천 이상 입증을 사용 용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뭐 카드 내역이라든지 뭐 구입하신 내역이라든지 통해서 내가 소명한 내역이 2억 4천을 못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2억 4천을 소명했다면 상속재산을 안 보겠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억 원이라면 그 8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소명해야 돼요. 사용처를. 이 10억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80%가 아니라, 이게 80%면 12억이거든요.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 소명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입증이 필요한 금액이 둘 중에 작은 금액. 80%나 2억 원 중 작은 금액의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입증하면 안 돼요. 사용처에 대해서. 돈을 인출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일단 지출한 거래 상대방의 거래 증빙 불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가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갚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수증을 써준 거죠.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거예요.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증빙만 봐서는. 이름만 써 있거든요. 주민번호가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했대요. 난 돈 안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접적으로? 실제로 국세청에서 그 신원을 조회해서 아니면 그 연락처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기준으로 재산 상태까지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래가 도저히 발생했을 것 같지 않다. 그럴 때 부인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특수관계인 사촌한테 그 사촌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가 지원해 준 거죠. 5천만 원.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산을 처분한 거나 채무를 부담하면서 취득한 다른 자산이 어디다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이런 지출이 발생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년에 2억과 2년에 5억이 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5억 원을 넘어가잖아요. 2년 동안. 돌아가신 날짜부터 2년 동안에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다. 재산 처분한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 이렇다면 그 출처,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 책임이 상속인한테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5억 원이 안 돼요. 그렇다면 과세 당국이 그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증여였는지, 그걸 과세 당국 입장에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5억 원만 안 넘기면 되는구나. 4억 9천 인출하지 뭐. 그리고 1년 내 1억 9천까지만 인출하면 괜찮겠지. 라고 해가지고 이 자산별로 1억 9천 인출하고 부동산 처분해서 1억 9천 만들고 차량 처분해서 1억 9천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6억 가까이를 인출할 수 있겠네요. 1년 사이에. 그리고 2년이면 어떻게 되죠? 이걸 각각 충족한다면 15억 가까이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소명은 안 해도 되겠죠. 정말 맞다면. 이 기준을 다 충족시켰다면. 근데 과세당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가 신고 납부하지만 우리가 신고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속세는 신고받은 세무서장이 신고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서를 돌아가신 날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한 그 날짜부터도 9개월간 세무서장이 그걸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상속세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정하려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금융거래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1년하고 2년 기준도 있는데 사실 전에도 살펴봤지만 10년까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금융거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기준도 늘린 거거든요. 원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아니라 원래 6개월이었는데 이 기간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어떤 출처 불분명하게 입금 내역이 있다. 이거는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무리 현금을 인출해서 몰래 그 특수관계자들한테 계좌에 뿌려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기준 금액. 과세당국이 더 디테일하게 볼 거잖아요. 내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래 거야지. 내가 만약에 제3자한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그 제3자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과세당국은 이 인출액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지금 1억 9천을 인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 번에 인출하지 않고 나눠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전 등을 인출한 금액은 그 피상속인의 계좌 전체를 보는 거예요. 1년치 인출한 내역 전체, 1년치 입금한 내역 전체, 그 차액이 만약에 1억 9천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장 한 건에 대해서 1억 9천 이하로 인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피상속인의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처분 금액이 인출 금액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피상속인의 2년간, 돌아가신 분의 2년간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인출액과 총출금액을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실 10년 거래 내역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2년은 총 인출액 기준으로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 10년까지는 큰 금액 기준으로 파악하면 될 거예요. 근데 최근 2년간은 모든 금액을 다 보고 그 기준이 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적인 금융거래, 큰 금융거래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증빙을 갖춰놓고 신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상속세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이미 분배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가 변동되면 트러블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에 따라서 상속세 조사 수준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최근 2년간 거래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보지 않을까요? 근데 피상속인이 계속 아프셨어요. 몇 년간 계속 투병 중에서 그런 원인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를 줄이고자 이 재산을 좀 조정하고 싶은 유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원인에 따라서도 상속세 조사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매달 100만 원씩 인출한 금액이 있어요. 사실 크지 않은 금액이고 용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던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병치레가 있어서 계속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100만 원씩 계속 출금된 거예요. 이거 소명해야 될까요? 전 상속세에 포함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비슷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10년간 거래 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금융거래 내역은. 그리고 최대 어떤 무신고 시에는 제척기간이 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금융거래까지도 들춰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